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술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요, 2학기 미술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이니까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는 2학기 미술 수행평가로 우리 지역 매너를 우리가 직접 디자인해 볼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디자인에 관해서 배웠었죠. 디자인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배웠었는데,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으로 나뉜다고 배웠었어요. 그 중에서 환경 디자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우리는 매너를 디자인해 볼 거고요. 우리 그 전에 학습 목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요, 생활 주변의 공간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디자인할 수 있다예요. 이번 시간에 학습하는 내용, 수행평가에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다들 집중해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 이번 수업 시간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이론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수행평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 동안에는 직접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작품 설명을 써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론은 환경 디자인, 공공 디자인, 스트리트 퍼니처에 관해서 알아보고요. 요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특색을 담은 매뉴얼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직접 표현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환경 디자인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환경 디자인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우리 주변의 자연과 생활 공간을 보다 쾌적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게 바로 환경 디자인이라고 배웠었어요. 환경 디자인은 크게 실외 디자인이랑 실내 디자인으로 나뉜다고 했었죠. 요 환경 디자인은요, 공공 디자인이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요. 그러면 우리 공공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공 디자인은요, 공공 장소에 여러 장비라던가 장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꾸미는 일을 얘기를 해요. 이 공공 디자인은 국가나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공으로 관계되는 어떤 사물이라던가 장소, 서비스, 기술, 시스템 등 이런 공공 재료들이 있죠. 이런 거에 관련된 디자인을 통틀어서 이루는 말이에요. 좁게는 건축물이나 도로, 공원, 어떤 도시나 환경시설과 관련된 디자인을 말하기도 해요. 이 공공 디자인에 해당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공공 디자인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 대구시에 굉장히 재밌는 공공 디자인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설치된 게 있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구 달서구 도로가에 유적지를 알리는 독특한 조형물이 등장해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최근 톡톡튀는 도시 공공 디자인 아이디어가 도심 곳곳을 새롭게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권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한 도로. 선사 유적공원을 알리는 도로 표지판의 윗부분이 찌그러져 있고 그 위로 원시인이 돌도끼로 표지판을 내려찌은 듯한 익살스러운 모습의 조형물이 눈에 띕니다. 독특한 조형물 덕에 광고 효과도 톡톡합니다. 선사유적공원이라고 나도 다 알다. 여기 사람도 처음 봤네요. 달서구청이 구석기 유적지를 알리려고 광고 천재라 불리는 대구 출신 광고 전문가. 달서구에는 또 독특한 외관으로 눈길을 끄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준공한 이 아파트 단지는 회색 일변인 다른 아파트와는 달리 이렇게 외벽을 다양한 색깔로 칠해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섬유 패션 도시 대구의 특성을 반영했다는 게 시공사의 설명입니다. 북구 안경거리에는 버스 승강장과 가로등이 안경 모양으로 장식돼 있고 만촌동 수성청소년 경찰학교 건물 외벽에는 망원경을 든 경찰관 조형물이 붙어 마치 경찰이 학교 폭력을 감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공 디자인들이 이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건 공직 사회가 많이 유연해진 데다 자, 다양한 공공 디자인의 종류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우리는 이 공공 디자인 중에서 공공 시설물에 해당되는 스트리트 퍼니처를 표현해 볼 거예요. 스트리트 퍼니처는요, 길에서 만나는 공공 디자인이 반영된 가로 시설물들을 통칭해요. 스트리트는 길을 얘기하는 거고 퍼니처는 가구를 뜻하는 거죠. 이렇게 거리의 가구라는 뜻처럼 공원이나 가로 또는 가로는 길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광장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 건조물들, 예를 들면 공공으로 사용하는 벤치라던가 우체통이라던가 안내판, 가두 판매대, 이런 키오스크 같은 거, 공중전화 박스, 택시나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을 표시하는 표시물 등이 모두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만난 스트리트 퍼니처 뭐가 있나요 또? 채팅창에 다양하게 써주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스트리트 퍼니처의 예는 또 뭐뭐 있을까요? 어떤 신호등이라던가 가로등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길거리 바닥에 있는 맨홀도 바로 스트리트 퍼니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 이 스트리트 퍼니처에 해당이 되는 맨홀을 디자인해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스트리트 퍼니처는요, 단순히 아름답게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 대한 첫인상을 좌우하는 요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들 대부분이 공공 디자인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스트리트 퍼니처는 그 도시에 대한 인상을 좌우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왼쪽에 보이는 벤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벤치의 다리 부분 보면은 전통 문양이 적용이 돼서 약간 전통의 느낌이 나는 공공재로 이렇게 벤치 디자인이 되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벤치와 가로등은요, 벤치와 가로등이 합쳐진 이렇게 독특한 형태로 스트리트 퍼니처가 디자인되었어요. 우리는 이 중에서도 맨홀을 디자인해 볼 거라고 했었죠. 어떤 다양한 맨홀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이는 맨홀은요, 인사동에 설치된 맨홀이에요. 요거는 공모전을 통해서 진짜 그 공모한 작품들 중에서 당선된 거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전통 매듭을 모티브로 인사동이라는 전통이 드러나는 거리에 어울리게끔 맨홀을 디자인해 준 거죠. 오른쪽에 보이는 맨홀은요, 여주시의 맨홀인데 지역 마크랑 지역 이름이 잘 드러나게 그렇게 디자인해 줬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요 밑에 있는 작품은요, 일본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인데 그 지역의 대표적인 건물이라던가 시설물 같은 거를 모티브로 이렇게 디자인해 줬어요. 오른쪽도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건물이라던가 시설물을 가지고 디자인해준 맨홀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맨홀들은 주로 일본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들인데요. 우리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는 달리 다양한 색을 이용해줘서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해줬죠. 이러면 신미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다른 맨홀보다는 독창성도 많이 드러나겠죠. 아이고, 이미지가 많이 깨져서 아쉬운데 요거는 지금 그 도시의 풍경이나 도시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양을 가지고 디자인해준 맨홀들이에요. 지역을 상징하는 식물이 사용되기도 하였고요. 지역 이름을 대표적으로 커다랗게 사용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오른쪽에 있는 이 맨홀이 좀 특이한데 이거는 지도예요. 지도를 맨홀에다가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 맨홀은 보통 길 바닥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맨홀을 보면은 내가 어디쯤에 있구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형식으로 맨홀을 디자인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굉장히 창의적이죠. 실용적이기도 하고. 자, 요거뿐만 아니라 또 어떤 맨홀들이 있는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하학적인 문양을 넣기도 하고요. 전통적인 문양이라던가 지역 특색을 담은 이런 다양한 맨홀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생물이라던가 건물이라던가 전통 문양이라던가 지역을 나타내는 캐릭터나 신화 같은 거를 넣기도 하고요. 여기 하나, 둘, 셋, 세 번째 있는 거 요거는 백제에 있는 전돌 모양을 모티브로 했네요. 요런 것도 굉장히 특이하다. 다양한 맨홀들 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다양한 맨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 인천광역시의 맨홀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왼쪽에 보이는 게 바로 우리 인천시의 맨홀 뚜껑이에요. 여러분 디자인이 어때요? 우리 디자인이 어떤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디자인의 조건을 적용해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디자인의 조건 다시 상기해야겠죠. 디자인의 조건은 기능성, 경제성, 신미성, 독창성이 있다고 했었어요. 기능성은 기능과 목적에 맞게 디자인되었는가를 물어보는 거였고요. 경제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였고요. 신미성은 아름답게 제작이 되었는가, 독창성은 다른 것과 차별화된 나만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자, 첫 번째 기능성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맨홀의 기능은 무엇이죠? 맨홀은 어떤 역할을 해요? 쌤이 질문하면 채팅창에 대답해주면 돼요. 맨홀은 어떤 기능을 하지요? 맞아요. 안에 있는 하수도로 들어가는 입구죠. 입구를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거죠. 자, 기능성 충족은 되었는데 쌤이 스트리트 퍼니처는 어떤 역할도 한다 그랬죠, 앞에서? 요 맨홀 같은 스트리트 퍼니처는 단순히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 대한 첫인상을 좌우하는 요소이기도 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맨홀에다가 단순히 그냥 맨홀 뚜껑을 그냥 딱 디자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의 특징을 담아서 맨홀을 디자인한다면 좀 더 관광 효과도 있고 우리 지역을 나타내는 그런 스트리트 퍼니처로서 역할도 더 할 수 있겠죠. 기능성이 단순히 기능적인 부분은 충족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기에 더 나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특색을 담은 맨홀 디자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제성 충족이 되었나요? 최소의 경비로 최소의 효과를 거두었나요? 일단 이 맨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죠?
맞아요. 되게 단단한 쇠로 만들어졌죠.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신미성. 신미성 충족되었나요? 이 맨홀 디자인 어때요, 여러분? 아름답게 느껴지나요? 맞아요. 신미성 부분이 다른 맨홀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독창성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 맨홀들이랑 인천시 맨홀이랑 어떤 독창성이 느껴지나요? 우리 시만의 독창성? 맞아요.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독창성이 따로 막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맨홀, 인천시 맨홀을 다시 디자인할 때 여러분들이 독창성, 어떤 창의적으로 독창성을 가미해주면 좋겠죠. 자, 이번 시간 선생님이 맨홀 디자인하는 거에 기능성, 우리 지역 나타내는 기능성이랑 신미성이랑 독창성 부분을 반영해서 평가하도록 할 거니까 요거 세 가지 여러분들이 충족시켜서 다시 리디자인 해주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 맨홀 뚜껑을 디자인할 때는요. 주제는 인천시를 주제로 하거나 아니면 영종도, 우리가 살고 있는 영종도를 주제로 하거나 아니면 우리 인천 중산중학교를 주제로 할 거예요. 인천시는 인천시에 설치되는 거겠고요. 영종도는 영종도 내에서 설치되는 거고 인천 중산중학교를 모티브로 한 거는 학교 주변에 설치되는 맨홀 뚜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거를 모티브로 넣으면 좋을까? 갑자기 디자인하려면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서 쌤이 여러 가지 예시를 준비해왔어요.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이라던가 아니면 지역을 대표하는 생물, 지역을 대표하는 식물, 뭐 지역 특산물, 지역 캐릭터, 지역 마크 같은 것들을 응용해서 만들면 좀 더 지역을 잘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인천시랑 영종도 나타내는 것들이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거는 우리 인천광역시 심볼 마크예요. 이전에도 본 적 있나요? 어디에서 봤었죠? 자, 심볼 마크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천 블루, 인천 그린, 인천 그레이가 사용되었고요. 요 마크는요. 파도를 모티브로 끝없는 움직임과 무한한 잠재력을 상징하는 마크라고 해요. 항만, 공항을 중심으로 상품, 서비스 정보가 들어오고 나가는 교류 도시를 나타내려고 한 마크래요. 이 마크를 적용해서 맨홀 디자인을 해줘도 좋겠고요. 그리고 인천을 대표하는 건물들, 시설물들,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들, 영종대교 같은 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심볼 마크 가로 버전, 세로 버전, 합체 버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심볼 마크 전용 패턴도 있어요. 이 패턴들도 응용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 인천에 상징하는 색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요거는 인천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더 다양하게 있어요. 쌤이 대표적인 거 인천 바다색, 인천 하늘색, 정서진 석양색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왔는데 요런 인천을 대표하는 상징색을 응용해서 우리 심미적인 요소를 더해줘도 좋겠죠. 그리고 인천시 캐릭터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쌤은 자료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등대리, 이렇게 등대를 형상화한 캐릭터도 있고요. 요 물개같이 생긴 애들은 그 점박이 물범이라고 해요. 요 점박이 물범 캐릭터, 범이, 꼬미, 애인이 이렇게 3명이 있으니까 얘네를 이용해서 좀 귀엽게 맨홀 디자인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요것도 인천대교고요. 이거는 공항이에요. 공항도 인천 하면 떠오르는 것들 중 하나잖아요. 근데 형태가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더 간단하고 적용하기 좋은 인천공항의 모습이 있으면 그거를 적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저어새예요. 저어새 여러분 아는 친구들 있었어요? 부리가 굉장히 숟가락이나 주걱처럼 생겼죠. 이 저어새는요.
멸종 위기 야생 동물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귀한 새죠. 이 귀한 저어새가 매년 봄에 우리나라 서해안을 찾아와서 번식을 하는데 그중에 우리 영종도가 저어새한테 꼭 필요한 보금자리라고 해요. 영종도는 우리 사방이 갯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운 동시에 저어새한테는 먹이를 풍부하게 제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저어새를 이용해서 우리 영종도를 나타내는 매놀 디자인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 영종도에 사는 특별한 생물 중에서 칠개라고 있는데요. 칠개는 우리나라 갯벌에서 원래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해양 생물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영종도에는 칠개에 대한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그 낙지를 잡는 미끼로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마구잡이로 포획돼서 개체수가 많이 줄기 시작했는데 이 갯벌의 파수꾼이라고 불리면서 갯벌 정화에 꼭 필요한 해양생물인 칠개가 감소하면서 우리 영종도 갯벌 생태계까지 위험에 빠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해양환경 위협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해양환경공단 그리고 또 불법 어구를 꾸준히 철거하고 지자체와 함께 노력한 결과 영종도에서 꾸준히 노력을 해서 칠개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에는 칠개가 갯벌에 나와서 저렇게 다리를 벌리고 일광욕을 한다고도 해요.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칠개를 모티브로 영종도 매놀 디자인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우리 지역의 지도 모양 있죠? 이런 거를 활용해서 지역을 나타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천에 국보가 있어요. 인천 유일의 국보로 초조대장경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응용해도 좋고요. 그리고 영종도 하면은 떠오르는 조형물이라던가 자연 풍경을 이용해줘도 좋겠지요. 왼쪽에 보이는 거는 영종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곰 조각상이에요. 파란 큰 곰 위에 노란 색깔 작은 곰이 이렇게 앉아있죠. 요 조각상이라던가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선녀바위예요. 영종도에 있죠. 위에 부분이 얼굴이고 밑에 부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저골이 포개어진 부분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삼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 우리 중산중학교 모티브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교 상징 교표, 약간 방패처럼 생기고 월계수잎 같은 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저 교표를 이용해서 우리 학교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우리 학교 심벌이라던가 우리 학교의 교목, 소나무와 교화, 붉은 장미를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꼭 여기에 틀에 박히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자료일 뿐이지 꼭 얘네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더 뛰어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자, 요것뿐만 아니라 어떤 학교 건물 모양을 응용해서 학교를 나타내는 매놀 디자인도 가능하겠지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이론이랑 수행평가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시간에 뭐 할 거냐면은 일단 노트랑 필기구를 준비해 오세요.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거예요. 동그랗게 매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스케치 한 거 밑에다가 디자인 설명 3가지를 적을 거예요. 요 3가지는 쌤의 채점 포인트니까 잘 적어줘야 돼요. 첫 번째는요. 우리 지역의 특징을 어떻게 자기 매놀에다가 반영을 했는지 그 설명을 써주면 돼요. 내 매놀에다가 이런 부분을 넣었는데 이게 우리 지역의 어떤 것과 관련됐기 때문에 나는 우리 지역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로 이런 걸 넣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설명 써주면 돼요. 두 번째는 심미적으로 어떻게 자기가 표현했는지 그런 거 써주면 돼요. 조형 요소 원래 어떤 걸 사용해서 나는 이 부분 이렇게 심미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독창적으로 표현했는지 다른 매놀이랑 내가 디자인한 매놀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수업 끝나기 한 5분 전에 지원자를 뽑아서요. 자기 디자인 발표를 할 거예요. 요거는 태도 점수 가산점이 있으니까 원하는 친구들 빨리 노트에다가 아이디어 스케치랑 설명 적은 다음에 우리 발표를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이번 시간에 아이디어 스케치랑 작품 설명 쓰고 나면요. 다음 주에 오프라인 미술 수업 시간 있죠. 학교에 와서 미술 수업 하는 시간, 그때는 우리 직접 그려서 제출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한
연필, 지우개, 자, 볼펜, 채색 도구, 색연필이나 사인펜 같은 거 본인이 쓸 거 본인이 가지고 오고요. 나는 특별히 이런 거 자료 필요해요. 이런 거 보고 그릴 거예요. 필요한 친구들 있으면 따로 본인이 준비해 오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디자인할 때 생각보다 자나 컴퍼스가 많이 사용되니까 자기가 그리는 거에 필요하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 꼭 준비해 오도록 하세요. 자 꼭 갖고 오세요. 자기가 쓸 사람들. 그리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자기의 요런 필기 도구나 미술 도구들 빌려서 쓰거나 같이 사용 못하는 거 알죠? 자기가 쓸 거 자기가 꼭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시간에 우리 이번 온라인 수업 시간에 그린 아이디어 스케치랑 작품 설명 꼭 가져와서 그거 보고 빠르게 그리고 작품 설명 써서 제출하도록 합시다. 우리 등교하는 미술 수업 시간 정말 적어요. 그래서 학교에 와서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작품 설명 막 생각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업 시간 안에 아이디어 스케치랑 작품 설명 미리 다 써놓고 학교에 와서는 완성해서 손으로 옮겨내는 것만 할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도화지에 자신이 디자인한 맨홀 뚜껑을 그리고요. 작품 설명 써서 제출하도록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요렇게 할 거예요. 상단에 제목 예쁘게 써서 꾸며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자기가 맨홀 디자인한 거 그려줄 거예요. 요거는 예시라서 선생님이 대충 그려놨는데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수 당연히 받을 수 없겠죠? 그냥 제출만 한 거겠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로 심미적으로, 독창적으로, 창의적으로 우리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를 넣어서 예쁘게 디자인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부분은 쌤이 저렇게 표 부분을 인쇄해서 여러 번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자기 도화지에다가 붙인 다음에 요 자기 지역 맨홀에 대한 설명 써서 제출해주면 돼요. 어떤 거 쓰냐면요. 아까 1, 2, 3번 얘기했던 거 그대로예요. 우리 지역 특징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리고 심미적 의도 뭔지, 독창적으로 표현한 부분 어딘지 뭐 요런 거 설명 3가지 써주는 거 하고 제출하도록 할 거예요. 자, 설명은 이상이고요. 우리 아이디어 스케치랑 작품 설명을 쓰기 위해서 노트랑 필기도구를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 영상에서 쌤이 요 컴퍼스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종이 컴퍼스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줄 거예요. 자, 집중해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